이 시간에는 기능 안전 신뢰도 확률 분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능 안전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크게 나누죠. 하드웨어 쪽은 신뢰성으로 이제 기능 안전을 검증을 하는데요. 릴라이어빌리티라고 하는데 신뢰성 검증을 해야 됩니다. D10D 나오죠? MTTFD, RT 이런 파라미터들을 외워야 됩니다. 신뢰성을 통해서. 여기 이제 내구성을 써놓은 이유는 신뢰성, 릴라이어빌리티하고 엔듀어런스나 듀러빌리티하고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차이점을 명확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려요. 일단 목적이 내구성 시험은 제품이 물리적으로 얼마나 오래 견디는가. 그 표준 규격에 보면은 그런 내구성 그 항목들이 다 있어요. 대부분. 여기도 보면은 61810-1 릴레이 규격 335-1에도 18항에 있습니다. 내구성 엔듀어런스가 자동 제어 회로 730-1 여기도 19항에 엔듀어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구성 이런 시험하고 신뢰성 시험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목적, 그 다음에 초점, 마모, 피로, 접촉 마모, 기계적 한계 등 이런 내구성에는 이제 이런 거에 반해서 신뢰성 쪽은 제품이 시간 경과에 따라 고장 없이 작동할 확률을 통계적으로 추정. 말이 어렵죠. 고장 발생 시간 분포. 이게 이제 고장을 다루는 거죠. 뭐 둘 다 고장을 다루는 거긴 합니다만, 통계적 추정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이제 어떤 그런 통계적인 추정이 아니고 정해진 기준에 적절하냐 안 하냐, 적합하냐 안 하냐, 컴플라이언스를 보는 거고요. 이쪽 신뢰성 시험 쪽에서는 B10D, 뭐 MTTFD, 이제 위험한 고장에 대한 확률을 평가하는 겁니다. 확률을 구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시험 방식은 내구성도 그렇고 신뢰성도 그렇고 시험 방법 자체는 거의 같습니다. 반복 작동 횟수를 설정하고 부하 조건에서 지속 작동시켜 수명 확인 다수 샘플에 대해 실제 고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 분석 수행 다른 것처럼 시험 방법이 다른 것처럼 써져 있지만 사실은 이제 지그 제작 이제 뭐 온오프 고장 모드에 따른 이제 작동 그 개념은 어떻게 이제 작동을 해서 이제 고장 모드를 판정할 거냐 하는 문제로 들어가면은 내구성 시험이나 신뢰성 시험이나 시험 방법은 동일하다. 다만 이제 샘플 수를 정할 때 내구성 시험은 이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술위원회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의 치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나, 세 개, 세 개씩 세 번, 아니면 뭐 여덟 개를 하나씩 뭐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내구성 시험하는 거는 표준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고요. 신뢰성 같은 경우는 통계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확률적인 추정,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샘플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확률에서도 중심극한 정리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많을수록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샘플이 많으면 일단 신뢰성에 대한 이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낼 수 있다. 리즈너블하게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뭐 시험 방법이 동일하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떤 통계량을 얻을 때까지 반복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여러 번 해야 되고 또 변이 통제를 잘해야 돼요. 오래 걸리니까 막 몇 달씩 걸릴 수도 있거든요. 평가 기준, 작동 수명 이렇게 정해주죠. 10만 회, 100만 회, 만 회 이렇게 정해줍니다. 규격에서. 신뢰성 쪽에서는 이제 뭐 람다, 고작률, 캔디, MTTFD 이런 거를 구해서 그 규격에서 말하는 신뢰도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다르죠? 여기는 이제 지정된 횟수를 하는 거고 정기적 기계적 내구성 뭐 이런 거를 지정 횟수에 따라서 하는 거고 이쪽은 이제 통계량을 얻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통계 기반 여부, 대부분 단일 시편 중심, 정량적 통계 분석 없음. 그쵸? 요거는 이제 뭐 정해진 시편에 의해서만 판단을 합니다. 이쪽은 시편이 많아지죠. 그리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시험 대상 예시, 푸시 버튼, 릴레이, 스위치 등 반복 작동 부품의 수명 평가, 내구성 시험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위험한 것들, 안전 릴레이, 안전 센서, 기능 안전 관련 부품 이런 것들은 이렇게 형식 시험으로 한번 시험해가지고 판단하는 건 좀 위험해요. 안전하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정이 돼야 됩니다. 용도, 내구성 확보, 재료 평가, 작동한 게 확인. 이쪽은 신뢰성 수명 예측, 퍼포먼스 레벨이나 세이프티 인테그리티 레벨 수준을 평가한다. 시스템 안전성을 이제 위험할수록 신뢰성이 더 필요한 거죠, 결국은. 위험한 곳에 사용이 되는 거는 이제 뭐 좀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있다. 보셔야 됩니다. 안전 부품들은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표준 예시를 보면은 산업용 제어용 스위치 60947-5-1번 2016년판 부속서 C에 보면은 내구성 뭐 어떻게 시험하라 그런 시험 방법이 나와요. 그리고 같은 규격 5-1의 부속서 N에는 이제 그 신뢰성 시험 요구사항이 나와요. 시험 방법은 이제 뭐 부속서 C를 따라라 이렇게 돼 있고 하지만 이제 이 통계량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수의 시료 15개 막 이렇게 이상 해서 시험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와이블 분포를 이용해서 와이블 분포의 선형성 그 회귀 분석을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릴레이 61810-1 일반 스프링 릴레이 같은 경우 1항 12항에 이제 전기적 내구성, 기계적 내구성 하게 돼 있어요. 이제 뭐 우리 제품이 좋다 그러면 뭐 100만 회, 200만 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해요. 지정 시료에 대해서. 반면에 이제 안전 릴레이 똑같은 기능을 하는 릴레이인데도 안전 릴레이는 신뢰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부에서 다루질 않고 2부에서 이렇게 릴라이어빌리티를 다뤄줍니다. 여기서도 5-1의 부속사 n과 마찬가지로 이제 와이블 분포를 사용을 합니다. 와이블 분포로 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가정용 전기기기 60335-1도 18항에 있고요. 근데 이제 가정용 기기는 뭐 되게 위험한 경우들이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내구성 시험만 하면 되는 경우들이 많거나 아니면 부품 규격 이게 뭐 730-1이나 이런 그 자동 제어 쪽에서 인증이 된 거를 갖다 쓰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제 신뢰성 쪽은 없지만 내구성이 필요한 부품들을 그러니까 가정용 경기기에서 필요한 어떤 뭐 온도 제어 뭐 바이메탈이 있다 그러면 자동 온도 조절기가 있다고 그러면 그 자동 온도 조절기는 내구성 시험 이제 730이라는 데서 내구성 19항에서 내구성 시험을 하고 인증이 납니다.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335-1에서. 이때는 내구성만 하는데 이걸 소프트웨어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소프트웨어로. 이제 시스템, 그러니까 335-1 자체에서 이제 그 위험을 컨트롤하는 경우도 있어요. 온도를. 온도나 뭐 이제 구동부나.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부품 단계에서 하는 내구성. 이것도 소프트웨어로 하게 되면 이제 그 하드웨어 쪽에서 신뢰성을 하진 않지만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렇게 좀 전에 말한 게 이제 뭐 가정용 기기예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전자식 온도 조절기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면 위험한 곳에 쓰는 거라면 이걸 이제 대체할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로 한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730-1 부속사 H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됩니다. 기능 안전을 말하는 거예요. 의료 쪽도 이제 예를 들자면 시스템 레벨에서 보자면 수술용 메스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의사 숙련도에 따라서 위험한 거죠. 메스 자체라기보다는 이거를 이제 로봇 팔 써서 하는 시술이 요즘에 이제 좀 많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위험하죠. 소프트웨어로 다 정밀 제어를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퍼포먼스 레벨이나 세이프티 인테그리티 레벨, 무결성 레벨을 이제 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간단한 어떤 하드웨어 내구성 시험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건 복잡해지는 거죠. 이런 거. 산업용 쪽에서도 하드웨어 내구성은 비상 스위치나 뭐 안전 도락 스위치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드웨어 쪽 기능 안전을 하는 건데 얘네들하고 같이 얘네들은 이제 입력 장치들이고 로직이 있고 출력이 있는데 로직 쪽에는 이제 PLC나 안전 릴레이가 쓰이거든요. 그러면 이 안전 PLC나 안전 릴레이도 소프트웨어 쪽 기능 안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61508이나 3849- 아, 62062, 62061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드웨어 기능 안전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때 이렇게 다른 분야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은 하드웨어 쪽에 그 내구성이 아니고 기능 안전 쪽에서는 신뢰성을 본다 그랬죠. 신뢰도를, 릴라이어빌리티를. 릴라이어빌리티에 대해서 하면 이제 뭐 바스터브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그린 거예요. 타임 축의 대비 이제 페일리어 레이트인데 이제 초기 고장이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인펀트 모텔리티 뭐 요 구간을 지나면 고장률이 일정해집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을 해요. 그거를 이제 뭐 MTBF 또는 뭐 FIT 이제 mean time between failure 또 이제 뭐 failure in time 그런 표현인데 일반적으로 노멀 유즈일 때 우리가 하드웨어에서 말하는 그 싱글 폴트, 어브노멀, 싱글 폴트 이런 개념들이
이 노멀 라이프 중에 고장나는 거를 말해요. 이거 바로 뒤에 다시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상 사용 기간이 끝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웨어아웃 하면서 고장률이 다시 높아지죠. 여기 보면은 이제 신뢰성, 그러니까 이제 기능 안전은 그러니까 이제 뭐 기능 안전은 신뢰성이라 그랬죠. 내구성이 아니고. 신뢰성을 보면은 확률 분포가 있어요. 확률 분포가. 신뢰도가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 확률 분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뢰성 할 때 확률 분포가 뭐뭐 있냐? 지수 분포하고 와이블 분포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서 다양한 정규 분포들을 표준화할 수 있는 그런 분포예요, 얘는. 확률 밀도 함수를 보면, 그래프를 보면, 확률 밀도 함수를 보면은, 지금 표준화 시켰으니까 집값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시간에 대한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래프는 이제, 요걸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거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해서 PDF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 얘는 이제, 와이블이고, 익스포넨셜, 얘는 스탠다드 노멀, 표준 정규 분포. 생긴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는 이제 왜 필요하냐? 이 누적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해야 돼서 확률 밀도 함수가 필요해요.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이 면적을 구하면 다시 적분을 하면 그게 이제 누적 확률 밀도 함수가 돼요. 이제 이 모양을 왼쪽부터 쭉 더해 나가면은 점점 올라가겠죠. 전체 면적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는 여기 확률로 표현이 되죠. 1로. 그래서 얘의 의미는 시간 t 이내에 고장이 발생할 확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1-RT. 그러니까 RT는 이제 고장이 안 나는 걸 말하는 거고 1 마이너스 확률인 거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고장 발생 확률이 아까 그 바스터브에 보면은 노멀 그 라이프 있죠? 여기 MTBF니 뭐 FIT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 고장 나는 그 함수가 이제 일정한 비율로 고장이 났잖아요. 그걸 지수 분포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요 구간이 MTBF하고 FIT 리전 지수 분포를 표현한 거예요. 이게 저기 비선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럼 어떻게 갔냐?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로 보셔야 되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뭐 고장이 많아요. 고장이 많고 그 다음에는 고장이 작은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보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여기 처음에 고장 난 거는 다 빼야 되거든요. 빼면은 수량이 전체적으로 줄어요. 그 준 상태에서 다시 고장률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도 거기서 또 고장 난 걸 또 빼면 또 이제 줄죠. 그러니까 전체 수량은 비복원이 되는 거예요. 비복원. 계속 고장 나면 빼고 고장 나면 빼고 하는 거니까 고장 나면 빼고 그 다음 보면 또 그 고장 난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지수분포의 의미가. 바스터브에서 이제 우리가 지수분포를 언제 쓰느냐면 이제 여기 노멀 라이프에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일정하다 고장률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와이블 분포는 언제 쓰느냐? 이게 뭐 좀 이따 한번 예제를 같이 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약간 그 정규 분포나 지수 분포나 이런 분포들을 적절하게 엔지니어링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약간 그 모양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여기 보면은 에타하고 베타 파라미터가 있는데 얘네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베타하고 에타가. 뭐, 이제 초기 값을 준다든지, 뭐, 형상을 좀 이렇게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엔지니어링이 좀 가능한 문법입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 함수를 보면은, 지수분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1-RT가 F라 그랬잖아요. FT.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RT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RT는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1- 식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뢰도, 그러니까 뭐 그 요 그대로요. 시간 t까지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에요. 확률. 발생하지 않을 확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RT와 FT는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 RT는 이제 FT는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고요. RT는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에요. 역의 관계예요. 그리고 표준정규 분포 같은 경우는 확률 밀도함수가 이렇고 누적 확률 밀도함수 이렇게 생겼고, 자 이거를 이제 뭐 유의 수준 알파라고 하죠. 유의 수준이 0.05. 그러니까 이제 신뢰 수준은 뭐 100에서 1 기준으로 0.05 빼면은 이제 0.95가 되겠죠. 0.95의 확률이라는 의미는 이제 그 신뢰 구간 수준이 여기 이제 신뢰 구간이 나오죠. 루트 n분의 시그마의 1.96. 그게 이제 신뢰 수준 95%일 때의 집값이 이제 1.96이 되는 거예요. 요 점점점점 찍어 놓은 데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1.96. 그거를 표본을 뽑았을 때 그 오차에다가 이 값을 곱해주면 그게 이제 오차가 되는 겁니다. 평균의 오차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신뢰 구간이 되는 거예요. 신뢰 구간이. 신뢰 수준, 신뢰 구간, 유의 수준. 이건 그러면 언제 쓰냐? 그러니까 이제 신뢰성을 하다 보면은 지그나 장비 같은 거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 꼭 써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이거 이제 우리 그 대표적으로 교정 성적서 보면은 K값 지금 이제 1.96이면은 K가 거의 2 정도 되는데, T분포에 따르면은 K는 2하고 여기다가 이제 샘플링 한 거에 대한 표준 편차를 넣으면 여기 이제 시행 횟수는 10번이다 15번이다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교정 성적서랑 똑같아져요. 요게 신뢰 수준 95%에서 측정값은 평균 얼마에 표준 오차 얼마 이렇게. 그래서 신뢰성 시험을 할 때는 표준 정규 분포하고 지수 분포, 와이블 분포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내구성 할 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경우는 신뢰성 시험할 때, 신뢰성 시험할 때, 요 구간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예제를 하나 보면은, 자, 이제 이게,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60947-5-1 부속석 K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웨이블, 미디안, 랭크 리그레션에서 중위수, 이제 회귀 분석 그림, 이렇게 돼 있어요. 바이블 분포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60%,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어이쿠. 이게 지금 시료 지금 타점 찍어 놓은 거예요. 죽은 거. 고장 모드에 이른 거. 접점이 웰딩이 되거나
다치지 않거나 그런 거죠. 온오프가 안 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 15개 정도면은 이제 요 시행 횟수가 충분하다고 지금 보여져요. 이렇게 되면은 와이블 분포에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미니 탭이나 뭐 엑셀에서도 됩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10%잖아요. 위험한 10%의 고장이면은 뭐 10개 중에 하나인데 지금 15개를 했으니까 하나와 둘 사이쯤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116만 4,541. 예, 요게 이제 10%의 비텐디가 되는 겁니다. NOP를 이제 비텐디에다가 이제 이렇게 시험적으로 비텐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텐디를 넣고 MTTF를 구하는데 사용 조건 NO를 구하려면은 NOP를 구하려면은 이런 사용 조건이 있어야 돼요. DOP라든지 시간당 일당, 연간, 사이클당 몇 초, 이런 사용 환경? 예. 그런 게 주어지고 비텐디가 구해져서 들어가면 MTTFD가 구해진다는 겁니다. 요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텐디를 구하지 않으면 MTTFD를 좀 못 구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여기는 비텐디가 요 값이었을 때 이제 계산하면 이렇게 MTTFD가 30년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하드웨어 쪽 기능 한자는 내구성을 보는 것이 아니다. 신뢰성을 보는 것이다. 내구성과 신뢰성의 차이는 이렇게 다르다. 그리고 하드웨어 쪽 기능 한전을 소프트웨어로 대체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기능 한전을 해야 한다. 하드웨어의 라이프 사이클은 이렇게 돼 있고, 요 노멀 라이프 지역은 MTBF나 FIT 리전은 지수 분포를 따른다. 분석은 와이블 분포로 하고, 이제 교정은 표준 정규 분포로 한다. 모티 분포를 포함해서 정규 분포로 한다. 이제 60947 이제 5-1 제어 스위치 예시로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